손발을 맞춰 급식을 제공하는 조리사님, 실무사님들이 없으면 급식을 제공하기 어려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당 작성 시 조리사님, 실무사님들과 같이 함께 회의를 하는 편인데 같이 식당 회의를 함으로써 실무사님들 책임감이 높아지고 또 제가 조리할 때 놓치는 부분을 실무사님들께서 체크해 주시더라고요. 또 예를 들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식, 석식이 같이 제공되는데 만약에 중식에 특식을 제공하고 석식에 또 특식을 제공하게 되면 실무사님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럴 때는 중식을 특식으로 구성하고 석식에는 조금 더 손이 안 가는 메뉴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판에 부침개를 일일이 붙여야 한다면 오븐으로 조리해서 조금 더 손이 덜 가게 한다던가 또 튀김 조리가 있으면 오븐으로 구워서 제공한다는 등 조리 방법을 바꿔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사님들께서 청소하실 때 너무 많이 지루하시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실무사님들께서 트로트를 틀어주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청소할 때 트로트를 틀어드렸는데 실무사님들께서 이렇게 따라 부르시면서 되게 즐겁게 일하시는 부분들을 보고 저도 되게 만족했고 또 실무사님들도 만족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개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식사할 때나 아침 조회 시간에도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소통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무사님들께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또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의견을 여쭙기도 하고 평상시에 칭찬의 말도 많이 건네드리는 편이고요. 실무사님들과 이렇게 다양한 소통을 함으로써 만족도도 높아지지만 또 제가 식단에도 많이 반영이 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 트렌드 같은 메뉴를 제가 잘 알고 구성을 한다 하지만 실무사님들께서는 제철 나물이나 전통 음식을 많이 알고 계세요. 식단 작성 시 실무사님들의 의견도 많이 받고 또 저도 식단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실무사님들 책임감이 높아져서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이제 일한 지 오래되어서 평상시에 반짝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지만 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전국에 계신 여러 영양사님들과 소통을 해서 레시피를 공유받기도 하고 많은 질문들을 드리고 또 답변을 받았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새로운 메뉴를 제공했을 때 어떻게 이런 메뉴를 제공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많은 용기를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 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다니면서 맛있었던 메뉴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는 편인데 맛집 다닐 때 레시피를 여쭤보면 흔쾌히 알려주시는 분도 있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땐 제가 학교 영양사인데 학생들에게 이 메뉴를 꼭 제공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내면 흔쾌히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면 모 브랜드의 스무디가 새로 나왔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싶어서 그 커피숍만 20번 넘게 가서 레시피를 배웠던 적도 있고요. 영양사님들하고 처음에 소통하신 게 카페나 이런 걸로 소통하신 거예요? 네, 전국에 있는 영양사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영양사 도우미 사이트가 네트워크가 있어서 거기서 레시피나 식단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또 요즘은 SNS, 인스타그램에 급식 사진을 많이 올리세요. 그래서 이 식단을 제공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에 팁이 있는지들을 되게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요즘은 요리 관련된 활성화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SNS, 어플, 요리 프로그램, 요리 책 등 다양하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 만드는 걸 좋아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요리를 만들어줬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보람차고 뿌듯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요리가 좋아서 관련 직업을 알아보다가 영양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식품영양과에 진학해서 기초 식품의 성분, 가공, 인체생리학 등 이론적인 부분을 배웠고 또 영양사 실습을 통해서 더 확실한 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항상 맛있게 먹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항상 해주는 편인데 스승의 날 학생들이 카네이션과 함께 직접 쓴 손편지를 가져왔었어요. 거기에는 저에 대한 감사하는 손편지도 있었지만 실무사님들 성함 한 분 한 분 적어서 손편지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고 실무사님들께서도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실무사님들께서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동기부여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새로운 레시피를 제공할 때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제공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레시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도 확인이 안 돼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제공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지 않고 학생들이 잔반을 남겼을 때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메뉴는 마라샹궈 메뉴가 유행했을 때 불고기와 마라샹궈 소스를 퓨전으로 해서 불고기 덮밥을 제공했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하지 않고 식단에 반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라샹궈 소스의 알싸한 맛과 그 특유의 매운맛이 학생들 입에 맞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학생들이 배식받으면서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이 피드백을 했었고요. 또 교직원분들도 그 독특한 맛 때문에 아예 드시지 못하고 남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거의 잔반이 80%가 넘었는데 저도 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식당에 나가지 못했고 가장 속상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싫어요. 네. 하나 골라볼게요. 강무자님입니다. 부모님이 치아가 좋지 않아 질긴 음식을 잘 씹지 못해 고기 종류를 먹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기를 어떻게 부드럽게 해서 조리해드려야 될까요? 아무리 간을 잘하고 좋은 조리법을 사용하더라도 고기가 덜 부드럽다면 질긴 식감으로 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기 연육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기를 숙성시키거나 고기를 커팅, 두드리는 물리적인 방법, 고기를 연육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키위는 대표적인 연육제로 액티니딘이라는 성분이 고기를 연육시키고 단백질 분해 능력이 뛰어난 파인애플, 잡내를 잡아주는 사과, 달달한 배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급식에 소불고기 볶음을 제공한 적이 있는데 파인애플과 배를 갈아서 연육을 시켰어요. 다음날 소불고기의 형태가 없어질 정도로 연육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육 외에 고기의 두께를 얇게 썰어서 조리하거나 고기의 식감이 부드러운 부위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냉동육에는 수분이 빠져나가 고기의 식감이 퍽퍽하고 질길 수 있기 때문에 냉동육보다는 냉장육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뽑아볼게요. 안준영 님입니다. 항암 치료 중인 가족을 둔 입장에서 식단이 항상 고민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두부 말고 다른 고단백 식품에 대해 알려주세요. 항암 치료 시 일반 식사와 다르게 식단을 제공해야 되는데 죽을 끓일 때 소고기를 다져 넣거나 계란을 풀어서 끓이면 단백질이 높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죽은 저희 학생들도 맛있게 먹었던 소고기 미역죽, 달걀 게살죽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쌀죽 섭취 시 부족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을 보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찬으로는 소고기 청경채 볶음, 견과류 삼계탕, 삼치 유자구이 등으로 구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다음 뽑아볼게요. 네. 권서연님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암으로 고생하시는데 질병으로 당뇨를 가지고 계십니다. 스테비아와 같은 설탕 대체제들은 몸에 해롭진 않은가요? 과다 섭취만 조심하면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섭취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단맛을 내는 스테비아 같은 경우에는 설탕의 200배에서 400배의 단맛을 냅니다.
소량 사용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고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90% 이상 소변으로 배출되고 칼로리도 0칼로리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 식단에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써보신 적 네, 가져온 게 스테비아예요, 마침. 네, 저도 집에서 부모님께서 요리에 설탕을 되게 많이 넣으세요. 그래서 저는 설탕 대신에 매실청이나 뭐 올리고당, 스테비아를 사용하라고 해서 설탕을 제가 다 갖다 버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스테비아가 처음에 이게 뭐야 이러고 낯설어 하시다가 이제는 습관이 되셔서 계속 스테비아를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설탕에 비해서 많은 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량 사용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어서 되게 한 번 사면 오래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스테비아 검색치면 나온 거예요? 네, 저 인터넷으로 구입했는데 마트에도 팔고 근데 쓴맛이 조금 있어서 저희는 소량만 넣는 편이에요. 네, 다음 뽑아볼게요. 네, 송미라님입니다. 코로나 블루에 좋은 식품이 있을까요? 코로나로 사회생활이 줄어들고 창밖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우울증의 합성어인데 특정 음식을 찾아 먹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마그네슘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검은콩을 이용한 검은콩 쉐이크와 검은콩 팬케이크 등으로 요리를 할 수 있고 호두에는 B1이 풍부해서 우울증을 예방하고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호두를 이용한 요리에는 단호박 호두 롤가스, 호두 견과류 시리얼바, 호두치킨 등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항산화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고 블루베리 샐러드, 블루베리 쉐이크 등을 만들어 먹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정 영양소를 섭취한다고 해서 우울증이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건강한 식재료를 섭취하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고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수험생 황금식단 책을 냈는데 세경고 학생들에게 제공했었던 영양 만점 식단, 고단백 식단 등 다양한 식단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제 답변에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 건강한 식단으로 모두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파주중 세경고를 떠나게 되었지만 급식 맛있게 먹고 졸업하고 나서도 급식실이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세경고 고3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결과 이뤘으면 좋겠고 끝까지 힘내서 화이팅 하길 바랄게. 얘들아 너무 고마웠고 잊지 못할 거야. 잘 지내.